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대한민국이 빠진 종전선언이 미국과 북한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대한민국이 빠진 게 사실입니다. 종전선언 이후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대한민국이 빠진 종전선언, 당사자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고,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빠지고 미국과 북한이 한다. 정부는 관계없다. 우리는 미국과 북한이 종전선언해도 좋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부터 제2차 미북 간 정상회담이 논의될 때부터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 안보적인 측면에서, 물론 김정은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을 완전히 다 포기하겠다, 이러한 각서를 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게 제 1번의 중요사항이지만은 협상 과정에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우리가 희생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전선언이다. 이러한 우려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이제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결국 그런 저의 우려가 이제 거의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바로 어제 청와대에서 이번 미북 간 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거는 충분히 좋은 일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제가 한두 가지 정도가 아니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이제 외형적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종전선언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아니다. 이러한 법적 논리를 갖다 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현실, 한반도 안보 현실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현재 정전체제를 갖다가 종전체제로 바꿔서 평화협정으로 가려면 실질적인 당사자는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냈다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실체는 이런 종전선언의 실체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분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분명한 대한민국이 이런 선언의 주체가 된다, 주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종전선언이라 하면 그야말로 현재 전쟁이 일시 정지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완전히 끝낸다, 종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끝내버린다. 전쟁이 이제 없는 상태다. 즉 이제 전쟁이 없기 때문에 바로 평화 상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첫 걸음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바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조치가 현재 김정은이한테 지금 확답이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북한의 핵 폐기만을 의미하느냐, 아니면은 플러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우산 보호까지도 없애라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이는 미국 핵 우산도 없애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북한 핵만 없애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합의조차도. 그런데 만약에 그리고 그거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와가지고 그 김정은의 약속이 이행된다고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번에 2차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비핵화 조치, 즉 풍계리나 사찰이라든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쇄라든가 또 영변 핵시설의 폐쇄,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하는 거리가 먼 그냥 신용만 내는 조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이 없어진다는 그런 상황이 예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종전을 갖다가 먼저 딱 선언해버리면 그야말로 우리는 이제 그런 북한의 군사 도발에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치가 뭡니까? 주한미군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할 수 있는 그 정치적,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전쟁이 없어졌으니까 이런 전쟁을 막기 위해서 와 있는 게 주한미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바로 김정은이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 김정은이가 작년도 제일 처음에 우리 정상회담 준비할 때 특사단이 갔다 왔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김정은이 정말 핵을 폐기하고 이제 주한미군 충분히 다 인정하고 있어. 존재하는 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훈련해도 된다. 이런 거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1차 정상회담이 딱 끝나고 나니까 훈련하지 마라. 매일같이 계속 비난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종전선언을 했지만 주한미군이 있어도 괜찮아. 그리고 주한미군은 한미 양국 간에 해. 미국하고 북한하고 할 얘기도 아니고 남북 간에 할 얘기 안 해. 이러한 논리에 김정은이가 따라줄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건 과거 행태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한다는 거 하는 것은 훈련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얘기. 그럼 훈련이 없으니까 주한미군이 나가라는 얘기. 주한미군이 나가면 한미동맹 없어라는 얘기.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 있어서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뭘로 말하자면 북한의 군사 도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앞이 캄캄한 것이죠. 지금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없이 미국과 북한만 해도 좋다. 종전선언 밀어붙이고 더 나가서 이제 평화협정 체결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주한미군의 입지가 점점 좁아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나 뭐 축소는 논의할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 반미단체들 나서게 될 거고요. 또 미국에서도 아니 뭐 종전선언하고 우리 필요 없다는데 줄여야지 하면 미국의 뭐 전략적 어떤 가치에 의해서 뭐 변경을 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빠지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김정은이가 얘기할 때 그럼 회담 끝나자마자 종전선언 했으니까 주한미군 나가 이렇게는 당연히 안 하죠. 김정은이가 얼마나 영악한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지난해 우리 특사를 갔을 때 비핵화 하겠다. 말 달콤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똑같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주한미국 문제가 불가피하게 일정 시점이 지나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고 그 전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바로 제 얘기한 대로 우리 반미단체 또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쉽게 얘기해서 진보 세력 대 보수 세력. 남남 갈등에 기름 붓는 격이에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나가라. 왜 안, 지금도 주한미군 나가라고 매일같이 저 미 대사관 앞에 가서 데모잖아요. 밤 심야에 새벽 1시, 2시에 주한 미 대사관에 돌진하다가 경찰에 잡혔는데 그 다음날 다 또 풀어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남남 갈등이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언젠가는 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우려된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노리는 게 제일 큰 게 뭐냐. 한미 이간이에요. 한미를 이격시켜가지고 동맹체제를 와해시키는 게 김정은이의 꿈에도 소원은 우리가 통일인 것처럼 꿈에도 소원은 한미 동맹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남 갈등이 이루어지면 한미 동맹, 한미 공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한미 사이를 벌려놓은 거예요. 이 한미 사이를 벌리는 거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비건이 우리 국회 대표는 갔을 때 대놓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애기 키우는데 애기 야단치는데 엄마 따로 얘기하고 아빠 따로 얘기하면 이 애기를 도대체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렇죠.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이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데 김정은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김정은이가 한미 이간, 한미 이런 그 갈등 조장에 선수격이나 마찬가지다. 이걸 비건은 다 읽고 온 거예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 대표단을 갔을 때 행정부끼리 이렇게 이견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국회가 제대로 감시해달라. 거기 우리 자유한국당이 딱 끼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바로 김정은이가 한미 이간을 벌려놓는 말하자면 쥐약을 하나 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저는 그런 우려가 들 수밖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번 회담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 됐는데 비핵화는커녕 대한민국 무장해제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고 말이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잘 생각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월남처럼 말이죠. 뭐 곳곳에서 뭐 시위 일어나고 주한미군 철수 운동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평화협정 맺고 패망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선언이 되려면 첫 번째 가장 큰 조건이요. 비핵화 선언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비핵화 실효적인 즉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이 되고 그리고 비핵화 조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한반도에서 비대칭 전력에 의한 남침 위협만이라도 없어졌을 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또 하나 또 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하고 둘이서 같이 진도를 평행적으로 나가야 된다. 동시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게 쌍계 병행이잖아요. 이게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본래 트럼프 정부가 작년도 협상 시작했을 때 선 비핵화 조치를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선 비핵화 조치가 없이 평화체제 협상까지 동시에 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평화체제 협상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김정은이 체제 보장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김정은이가 뭐 때문에 비핵화 조치를 하겠어요? 말로만 하고 안 하지. 지금요, 그 얼마 전에 앤드류 킴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스탠포드 강연에서 김정은이가 폼페이오 작년 봄에 갔을 때 자기 아이들이 말이지 핵을 가지고 사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김정은이는 비핵화에 그 진실성이 있다. 이 믿어라 이 얘기잖아요.
김일성, 김정일이 다 그런 얘기 했어요. 김일성은 이미 남북 고위급 대표단 오찬 연설에서 북한의 핵을 만들 필요도 없고 능력도 없다. 뭘 하고 열강들하고 그 강대국들하고 어떻게 핵 대결을 벌일 수가 있느냐. 그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고 몰래 만든 사람이 김일성, 김정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김정은이가 우리 아이들한테 핵을 넘겨줄 수 없다. 이런 얘기 했다고 그걸 믿고서 이렇게 종전선언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요. 예. 다시 한번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종전선언은 1시간 특강해도 돼요. 예. 예. 제가 나중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는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빠져있고 나라도 아닌 나라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힘을 더 모아야 될까요? 예,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서 그래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의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1년 남은 기간 총력을 기울여서 내년 총선 승리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월남처럼 패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애국한다는 마음으로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안 빠졌구나.